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진짜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 그럴 경우에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하네요. TVN 비밀 독서단에 선정되기도 했던 이 책을 오늘 맛있게 냠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이란 대체 뭘까? 우리는 이 책에서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상한 사람들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직장 동료, 친구 또는 가족들 중에 만나고 나면 매번 짜증이 나고 불쾌감이 드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어쩌다가 날씨가 안 좋거나 주가가 폭락했다거나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말 누구나 잠시나마 짜증을 유발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일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즉 햇살이 쨍쨍하고 하늘이 파란 날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다뤄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우리가 여기서 악질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특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분석적 또는 치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특정한 틀에 가둬놓는 것은 물론 옳지 않다.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을 관찰할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한 사람들을 모두 나르시시스트라고 자기 자신을 최우선시하는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르시시스트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도한 나르시시즘은 단지 여러 인격장애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 경계성 인격장애 같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또 일상생활에서 반사회적 태도라는 말을 곧잘 사용한다. 한 사람의 성격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의 행동 패턴,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인식 패턴, 그리고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행동 방식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믿음직스러운지 탐탁지 않은지 등등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성격, 즉 사람의 인격은 이렇듯 여러 요소가 합쳐져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100%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인격장애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일까? 병적인 인격장애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행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제한된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쳐서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상이라고 정의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 안드레아스 마리네노스는 흥분할 경우 평범한 사람과 범죄자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큰 차이는 없다고 말한다. 병적인 인격장애를 앓는 사람의 경우 사회적 규범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그들은 융통성이 없고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한다. 게다가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이유를 타인이나 안 좋은 상황 탓으로 돌린다. 인격장애 증세는 일시적이지 않고 꽤 오래 지속된다. 이들의 이상한 행동은 대부분 이미 어렸을 때 또는 늦어도 성년 초기에 눈에 띈다. 이는 성년이 되어 생긴 정신적인 장애 또는 그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불안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이 아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인격장애가 심리적인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고 증상이 본래의 원인과 겹칠 수도 있다. 기질성 질환, 뇌의 부상이나 뚜렷한 뇌 기능 장애도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 DSM-IV라는 또 다른 진단 분류 체계는 정신장애를 영역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여러 그룹으로 분류한다.
우리는 이중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과장되게 행동하고 감정적이고 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인격장애에 관심을 가졌다. 경계성 인격장애, 극단적으로 충동적, 즉흥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로 인해 근본적으로 모든 관계가 불안정해진다. 경계성 인격장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극단적인 것만 존재한다. 사랑 아니면 증오, 선 아니면 악, 친구 아니면 적, 자신에 대해 갖는 자아성조차 내가 제일 잘났어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아침에 누군가의 또는 무엇인가에 감탄하다가도 저녁에 되면 그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경멸한다.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중간이란 없다. 흑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강렬한 삶의 태도 때문에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카리스마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들의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도발한다. 이들의 인간관계는 주로 격렬한 다툼과 비굴한 화해로 이루어진다. 히스터리성 인격장애. 이 세상은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 이런 확신이 히스테리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다. 이들은 마치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모든 사람들의 관심 또는 동정심을 끌어내고 싶어 한다.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여 배우처럼 표현한다. 사소한 일을 극적으로 과장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며 피상적인 관계를 아주 진한 우정으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체적인 매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요란한 화장을 한다거나 튀거나 야한 옷을 입는다거나 성가시게 한다거나 해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거절당하는 일도 많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예 자기 자신이 곧 온 세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의 자아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다. 이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요구를 충족시켜 주길 바란다. 타인의 존재 이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아픈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러 건드린다. 그리고 상처를 내고 그 부위를 후벼 파서 그를 약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그에게 강요한다.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로지 자신만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허영심이 강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세기에 걸쳐 일궈오는 인류의 공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규칙, 법, 이런 것들은 패배자들이나 지키는 것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손에 놓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고 착취를 해서라도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무책임하고 냉소적이며 모험을 즐긴다. 또한 충동적이고 죄의식이 희박하다. 이들은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책 주세요, 책. 네, 와. 여러 가지 인격장애, 성격이 갖고 있는 인격장애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 책을 조금씩 곱씹어 보면서 보고 있어요. 마치 좋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 그 맛을 음미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혼자 책을 읽을 때랑 이렇게 낭독해서 읽을 때랑 더 기분이 좀 달라요. 여러분께 낭독해서 들을 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좀 부끄럽다? 혹시 나 자기애성 인격장애? 막 이러면서 많이 반성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좀 더
알고 싶고 나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책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 꼭 구입해서 이 책 완독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 꼭 클릭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